네, 유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하다가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WTI 원유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급락세를 보인 이유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급락세의 원인이 뭡니까? 네, 급락세 원인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관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AG 이 회사에서 이번 달 이제 10일부터 21일까지 독일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이제 어, 가스관 기준에서 이제 설비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10일부터 21일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우선 첫 번째로 영향을 좀 계속 보이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돌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노르웨이에서 이제 유전과 가스전 노동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임금 인상을 이제 요구하면서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 오늘부터 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 돌발 악재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에 영향을 크게 또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러시아 이제 가스관 운영사에서 이제 21일까지 설비를 설비 지연으로 가스를 공급 중단한다는 이 의미는 사실상 좀 핑계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유가가 하락했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존의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깊어지면서 유가의 하락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비 지연으로 해서 독일의 가스 공급 중단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 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이제 6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노르웨이 전체 생산량의 6.5% 정도인 하루에 13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업 부분도 함께 이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또 우려가 깊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는 1,311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상승 상당히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또 크게 미치고 있고, 외국인의 또 매도세에 영향을 또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유가의 하락 때문에 장단기 또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또 이어지면서 단기물의 기준이 2년물과 그리고 장기물의 선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10년물 이 두 가지를 기준을 잡고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의 기준을 잡는데, 2년물이 어젯밤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2년물이 10년물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한다면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증시의 방향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물의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도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지금 아쉽지만 추가적인 7월 13일 날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CPI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또 조정이나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이제 21일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부분, 그리고
노르웨이의 파업, 이 파업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에너지 쪽 시장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 가지 부분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간밤의 국제유가 급락, 뭐 독일의 지금 에너지 공급 난도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돌발 악재로 노르웨이의 유전 파업으로 인한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유가의 급락이 지금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좀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유가가 안정화 수준을 넘어서서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혹시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저는 유가의 하락은 중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증시가 이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은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이때도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리먼 사태가 이어지면서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시는 반대의 또 흐름 보였고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유가가 상승 이제 140달러를 찍고 나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해서 또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 더 접어들었을 때 증시는 이제 큰 폭의 반등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유가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유가가 거의 바닥을 찍고 나서 배럴당 10달러를 찍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시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들 전체적으로 다 큰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이제 흐름을 참고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주들은 상당히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뭐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하지만 오늘 장에선 유가 급락으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정유나 조선, 항공주들, 이 관련주들 현재 흐름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유주들 지금 상당히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겠죠. 유가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정유주들에게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유주 대표적으로 S오일이 상당히 지금 오늘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9% 내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S오일 뭐 상당히 지금 보유하신 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지금 기준에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0일선까지 지금 이탈을 하면서 오늘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독일이나 러시아의 이제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공급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아무래도 조금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S오일이 상당히 지금 9% 하락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지금 큰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오일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흐름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인 정리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 뭐 대표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항공주들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축소가 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 기준에서 상당히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한 또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가 또 하락한다면은 대한항공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수혜를 또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조선주들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죠. 정유주들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도 9% 내외로 지금 많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지수까지 오늘은 또 지수의 영향까지 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지금 낙폭이 상당히 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인 또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아직까지는 공략보다는 관망의 기준으로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하늘에는 뭐 항공주가 있다면 바다에는 또 이제 해운주가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 뭐 기준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흠슬라 바로 HMM인데 HMM도 오늘 뭐 지수의 영향을 고려한다면은 낙폭이 또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준에서는 뭐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HMM 뭐 상당히 지금 올해 실적도 뭐 기대되는 만큼 아직까지 지금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에 간접적인 또 수혜주 항공주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MM과 이제 뭐 대한항공 이렇게 항공주와 해운주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정유주들이 오늘은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크루즈주들은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지수 대비해서 항공주들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님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짚어주셨는데 뭐 항공주나 해운 관련해서는 HMM도 지금 뽑아주셨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투자 전략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좀 거시적으로 좀 본다면 좀 큰 틀로 본다면은 정유주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가의 하락에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관망 그리고 해운주와 이제 항공주들이 지금 가격 기준에서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한 특히 뭐 HMM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그래서 뭐 올해 실적 같은 것도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화학주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유가의 하락이 충분히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좀 수혜주로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주와 항공주도 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화학주들도 충분히 간접적인 또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운주, 항공주 그리고 화학주들을 관심 갖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HMM 기준에서 저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의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우선 뭐 여러분들도 최근 방송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기준에서 PR이 1%보다 아래예요. 1포인트보다 아래 0.97이기 때문에 지금 뭐 PR이 거의 PBR 수준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PR이 지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 분석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뭐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지금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또 실적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사상 최대치의 또 실적을 기록했는데 연이어 올해까지도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 또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실적 기반 기준에서는 HMM이 거의 뭐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 특히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전에 이제 러시아 쪽에 운행을 좀 중단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또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BDI 운임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를 좀 보이고 다시 이제 반등, 상승을 또 보인다면은 충분히 해운주들의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HMM은 상당히 이제 유가의 또 하락의 수혜주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HMM도 상당히 신규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매력이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또 이어진다면은 HMM의 상승 충분히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 기준에서 뭐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지수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지금 뭐 24,000원 정도에서 지금 오늘은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영향을 조금 고려해서 한 단기적으로 관망을 좀 하면서 공략도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